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타로 어머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지금 짝사랑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짝사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나만의 고백 방법에 대해서 타로 카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싶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분 한 분을 생각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아래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에서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짝사랑을 끝내줄 나만의 고백 방법을 알아보러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5 오브 원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어떤 여자가 멀리 쳐다보면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고백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했을 때 혹시나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느끼기에,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 완벽한 상황이다 라고 느껴지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고백하자니 하나가 부족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자니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인 고백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를 확인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4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완드라는 카드는요, 일단은 강한 생명력과 불꽃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런 카드에 저기 그림에 보시면 부엉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저 부엉이는 신을 대신해서 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지켜보는 그런 부엉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자, 그것과 여러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상대방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음에 담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저 부엉이가 신을 대신해서 세상을 쳐다보듯이 여러분도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관찰하고 있던 만큼 너한테 관심이 있고, 그 너한테 필요한 부분이 이거구나, 그리고 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나는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파악한 대로 이제 성장해 나갈 때가 됐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상대방한테 난 이만큼 너를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나온 나이츠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펜타클을 들고 전진하는 기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펜타클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저 사람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혹은 싫어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나는 그동안 파악을 했겠죠. 그 파악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칼이나 방패 뭐 이런 무기들을 들고선 전쟁터에 나가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동전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진 않아요. 그 말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 보급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퀸 오브 컵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여왕이에요. 감정의 여왕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감성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역시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여왕이란 말이죠. 그 말은 내가 지금 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너가 힘든 거 알아. 그리고 너가 이게 필요하지. 이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챙겨줄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자 같은 모성애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찰을 했던 거로 보여져요. 그 관찰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 관찰로 인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시간이 되었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좀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모성애 혹은 부성애를 상대방이 느낌으로 인해서 나에게 관심이 생기고 효과적인 고백을 했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두 분의 흐름이 이어져 나갈지 아래 세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황제가 혼자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일이 처음부터 진행이 잘 되진 않을 거예요. 상대방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되게 홀가분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 나 되게 자신감 있게 잘했어 라고 스스로 자기만족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 자체가 바로 답변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상대방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고백을 받은 것일 것이고, 나는 상대방과 다르게 오랫동안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백을 할까 말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계가 급진전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카드를 보실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두 분은 공통의 목표를 만드실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요, 짝사랑이 끝나고 연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두 분의 공통의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애를 하더라도 공통의 목표가 없이 그냥 감정에 충실해서 사귀게 된다면 두 분의 발전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처럼 시작점에서 목표 하나를 정하고 두 분이 그 빛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연애로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카드를 보실게요. 세 번째 카드는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은 이게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는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혹은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세븐 오브 소드는 부담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부담감은 연애에 있어서 부담감이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좋아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혹은 내가 서운한 거에 있어서 쉽게 나는 표현하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서 난 받아줬어. 받아준 입장에서 그래도 좀 지켜봐야지라고 하는 좀 이렇게 참아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용기 내서 고백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0%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시지만 두 분의 흐름상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되실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두 분의 연애의 흐름이 이어져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대방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 분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했던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보더라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 삭히실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도 그래, 사귀기로 했으니까,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런 단점도 있구나, 한 번, 두 번 참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을 터놓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참고 속으로 골마가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좀 주의를 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긍정적인 연애를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뽑아놓은 조언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츠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네요. 나이츠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전진하는 기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께서 고백을 하셨잖아요. 여러분께서 먼저 좋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적극적으로 너를 좋아한다고 표현해주고 내 마음이 식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분께서는 아직 나에 대한 확신이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가 서로한테 부담감을 가지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내가 먼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효과적인 고백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모성애 혹은 부성애에 대한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한 끌림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끌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챙겨주고 내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은 그 손해가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분을 대한다고 하면은 상대방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 더 깊게 더 진한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타로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계획적이신 분인 것 같고 또 MBTI로 따지면 J성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게 고백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 짝사랑을 끝내기 위한 고백 방법인지 다음 줄에 있는 카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세븐 오브 완드 카드네요. 호랑이 위에 7개의 지팡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에 우뚝 서 있는 지팡이 위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여러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짝사랑을 끝내고 연인으로 발전을 하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왼쪽 길을 따라가야 될지 오른쪽 길을 따라가야 될지 스스로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결단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그 다음에 나온 킹 오브 완드 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킹 오브 완드 카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왕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분의 이상형은 제가 보는 카드 안에서는 굉장히 활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분을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적극적이면서 좀 진취적인 분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탑으로 올라갈 때 세븐 오브 완드의 저 왕관을 향해서 갈 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왕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의 왕처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기다림의 시간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세 번째 나온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 때문인데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리 한쪽을 매달고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상대방 마음이 한 번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아래쪽에 있는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힘 카드가 나왔어요. 자, 힘 카드를 보시면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은 앞에서 나왔던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진전될 수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악마 카드가 나와요. 자, 이 카드의 뜻은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상대방 분에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진전되고 강한 힘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 분께서는 내가 좋아해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 둘에게 긍정적인 반응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짝의 냉각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애 초반에. 자, 그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거는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수행을 하고 기다림의 카드란 말이죠. 두 분의 연애가 시작됐다고 해서 뜨겁게 처음부터 사랑을 하거나 그렇게 발전되진 않을 것 같아요. 서로가 알아가고 좀 더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연애 관계가 시작되실 것 같아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신중하신 분 같아요. 신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연애를 하면 길게 가시는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앞에서 나왔듯이 유혹에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행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연애가 제대로 된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듯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수행을 하듯이 두 분의 진심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약간의 고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은 좀 더 두 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수행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른쪽에 뽑아놓은 한 장의 조언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언 카드를 보시면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오브 스워드는 무슨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기운을 좀 긍정적인 기운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봐야지 너의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내가 너에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너의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어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계속 갈등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은 상대방 분은 미안해.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단칼에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냐? 신중하고 한 번 연애를 하면 길게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거는 쉽게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고, 나도 오랜 시간 동안 너를 봤고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나도 굉장히 노력을 한 거야. 내 결심은 확실한 거니까 너도 진지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나의 결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결단을 보여주시게 된다면 상대방 마음도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도 그래 믿어보자 라는 그런 좀 더 확고한 신념이 생길 수 있고, 저 앞에서 나왔던 수행의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리딩에서 보면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계속 나왔어요. 그 말은
이 연애가 시작되기에는 쉽게 바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기까지도 나 스스로의 수행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고백을 한 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수행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수행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로 너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나는 진짜 신중하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좀 진지한 마음으로 너에게 고백을 한 거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번 연애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분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해드린 리딩이 여러분의 짝사랑 해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 자, 악마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도 지금 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살짝 갈등하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악마는 유혹을 하는 존재거든요. 자, 유혹을 하는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상대방 분이 진짜 외모적으로 너무 뛰어나가지고 내 이상형이야 라고 해서 좀 직선적인 방향으로 그분의 전체적인 걸 본 게 아니라 외모적인 것만 보고 했던가, 아니면 상대방 분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 분에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짝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왜냐, 짝사랑이라는 거는 혼자서 하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짝사랑을 고백했을 때 효율적인 고백이 될까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세븐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세븐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자, 지금 내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이 짝사랑, 저 지금 호랑이 위에 있는 저 완드의 꼭대기에 있는 저 왕관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제가 느끼는 이유는 두 번째 나온 텐 오브 펜타클 카드 때문에 그래요. 텐 오브 펜타클 카드는, 자,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애벌레가 고지 안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눈만 뻘끔 뜨고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상대방 분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나비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에서 나온 세븐 오브 완드 카드의 왼쪽 길과 오른쪽 길로 두고 봤을 때 어느 쪽 길로 가야 될지 아직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 세 번째 카드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뭐 그 지금 짝사랑하는 분의 방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 이상형의 방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불신의 방도 있을 거고요. 이 방이 일단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짝사랑하는 분에게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현저히 낮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분에게 고백을 했을 때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가야 될 길 하나를 고르셔야죠.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난 이 사람을 좋아해 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한 오른쪽 길이 험하든 왼쪽 길이 험하든 양쪽 길이 다 험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뭐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 길을 선택하든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완드의 길이 정해졌다면 이제 펜타클, 내가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키우셔야죠. 깨우셔야죠.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다가가려면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이 길로 가야 돼라는 나만의 길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방들을 이제 쳐다보지 않도록 내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상대방 분도 나의 진심을 받아줄 것이고 이 연애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마음의 정리도 하고 한쪽 길로 정했어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나비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두 분의 내가 고백을 한 이후에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래 세 장의 카드를 확인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세븐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자, 세븐 오브 컵 카드가 나왔다. 이건 아직 상대방 분도 여러분도 마음의 방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가 시작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상대방 분도 굉장히 여리신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방에 무엇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의 방에 뭔가 상처받는 게 싫고 그래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서로가 출발선상에서 좀 많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이 좀 부족한 관계?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도 조금 흐지부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 좋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까? 사귀자가 아니에요. 몇 번 만나보고 결정하자. 그러다가 한 3번, 4번 만났는데 결단이 안 나요. 친구인지, 썸 타는 건지, 뭐 연인인지 이런 게 나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고 상대방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까?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결단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은 조금 더 확신이 생기실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있는 시간, 그 친구로서 지내는 시간이든 썸을 타는 시간이든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 나이트 오브 안드 카드가 나왔어요. 나이트 오브 안드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론가 전진할 수 있어요. 이제 결단이 어느 정도 나는 섰기 때문에 두 분 다 결단이 어느 정도 쓴 상황이겠죠. 두 분 다 어느 정도 결단이 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앞으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린 전진하면 돼. 전진의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카드 3장을 정리해보면은 두 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연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결단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두 분이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쓴다고 하면은 두 분은 굉장히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연애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빠르게 흘러가게 만드는 이 결단을 짓게 만드는 연애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자, 제가 오른쪽에 뽑아놓은 한 장의 카드를 확인하면서 이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빛나는 펜타클을 가지고 이 펜타클을 목표로 삼고 전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분의 연애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시작되고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이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두 분이 어떤 가까워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그 결단이 긍정적인 결단이 될 거라는 확신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공통의 목표예요. 그 공통의 목표가 생겨야 두 분은 같이 말을 타고 달려갈 수도 있고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갈 수도 있는 거고 같이 불사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연애를 잘하는 분 같진 않아요. 연애를 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애나 혹은 썸이 시작되고 우정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두 분은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로 향해 갈 수 있는 결단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 결단력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월해지겠죠. 이제는 목표도 정해졌겠다. 둘 다 불사르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 돼. 우린 이런 관계야. 너무 좋잖아.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자,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나의 목표가 정해진 이 목표를 찾아가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는 상대방 분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는 좋아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이 목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고백을 하시기 전에는 확실하게 이분과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이 설정된 목표가 있다면은 그분에게 나는 너의 이런 면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너와 이런 모습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 너도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줘라는 정확한 골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고백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짝사랑이라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혼자서 마음앓이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걱정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딩을 통해서 좀 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 리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퀸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퀸 오브 완드 카드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거든요. 그런데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은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매력이 100%좀 이렇게 보여지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카드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선 자신감이 넘쳐요. 생명력 넘치고 활기차고 이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작 내가 진짜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대방에게 가서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 이 상황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짝사랑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두 번째 줄에 있는 카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저지먼트 카드를 보시면은 코끼리의 신이 피리를 불면서 하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채우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호전되겠다라는 그런 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내가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변해요. 그렇게 된다면, 자, 식스 오브 완드처럼 나는 승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승리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도깨비 가면이 보이겠지만 그 뒤로 보시면 월계관이 있거든요. 월계관이 있다는 거는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성취감이 생기고 내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내 방향이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짝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호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장점을 내 눈앞에서는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좀 연인적인 부분,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세븐 오브 소드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거나 살짝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절당하면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두고 와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바로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나를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안 받아줄 거지만, 제가 보는 카드 안에서는 적어도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운이 조금 더 많이 느껴져요. 왜냐면 앞에서 나온 식스 오브 완드 카드도 그렇고
저지먼트 카드도 그렇고, 저지먼트 카드에서 코끼리의 신이 나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내 변화를 만들 조언을 해주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승리하고 뭔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담감을 느껴버리면은 앞에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내 매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진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을 좀 줄이는 게 상대방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뭔가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부담감도 버리고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 분의 방향이, 관계의 방향성이 어떻게 흐름이 만들어질지 아래쪽에 세 장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 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고백을 했을 때 거절의 의사를 보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보았기 때문에 같이 공통의 목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이정표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파이브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를 보시면 하나의 지팡이는 빛나고 있고 나머지 4개의 지팡이는 빛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두 분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무엇인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생각에 대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던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생각을 극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을 때는 앞에 저지먼트 카드에서 조언을 주셨던 분들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오브 펜타클 카드의 원래 의미를 보면요,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카드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 분과 즐거운 연애, 행복한 연애를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뭐 이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울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좀 더 호전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분은 긍정적인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가끔은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거나 두 분이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조언을 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두 분의 관계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전되고 더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 조언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온 카드는 킹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뽑은 카드가 퀸 오브 완드 카드였잖아요. 그거의 다음 카드가 킹 오브 완드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퀸 오브 완드 카드는 나의 매력을 상대방이 몰라주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카드였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조언 카드에서의 킹 오브 완드 카드는 나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뭔가 승리의 기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대방에게 표출함으로 인해서 나의 장점을 보여주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나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 마음을 표현해 준다면은 앞에서 나왔던 부담감이라는 키워드도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가고 힘이 넘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을 때 상대방이랑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길 거란 말이죠. 자, 포용력이 있다면 두 분이 싸우게 되거나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화해 방법은 없을 거예요.
두 분은 다툼이 없는 연애를 하기는 어려우세요. 왜냐? 내 매력을 몰라주던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반대로 상대방은 자신의 매력을 나에게 보여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마 좀 균형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서로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 부분만 잘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 없이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타로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지금 생각하시는 분과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타로카드 리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선택하신 분들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카드는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한 명의 여자가 서 있고요. 조각상을 계속 만지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랑 뭐를 먹고 싶네? 이 사람은 어떤 걸 입었을 때 예뻤는데? 이렇게 내 상상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제대로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도 없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내 장점을 못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고백 방법인지 아래 세 장의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 분께서 지금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상대방을 생각할 때 상대방 모양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 매력적인 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첫 번째, 나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에잇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에잇 오브 완드 카드는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고 있는 그림이네요. 그 말은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매력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모습을 상대방 분께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잘하는 모습이 있는데 왜 그 모습을 안 보여주고선 상대방에게 점수를 깎아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신감 있고 진취적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내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무조건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잇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에잇 오브 스워드 카드를 잘 보시면은 말이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그 위쪽에는 굉장히 화려한 성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상대방 분과 긍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고백 방법은 내 몸이 다치는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 몸이 베일 수도 있어요. 고백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까지 저 말에 박혀있는 칼을 밟고 올라가서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 분께서도 분명히 나의 용기를 인정해 줄 거란 말이죠. 이분은 되게 자신감 있고 용기 있고 성취감 있고 이런 적극적인 분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이 알고 있지 못한 나의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베이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 이 모습이 상대방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이상형의 모습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아래에 있는 세 장의 카드를 뒤집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카드는 나이츠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상대방 분에게 진취적이고 그동안 상대방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 몸이 베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상대방 분에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다면 상대방 분도 그 마음에 응답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분명 그 응답이 올 것이고 비어있던 나의 감정의 컵은 가득 차서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첫 번째 카드에서 의미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나이츠 오브 완드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이 관계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두 분은 긍정적인 전진을 하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전진을 하게 된다. 이 말은 공통의 목표가 생길 거고요.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서로 좀 더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감으로 인해서 더 깊은 애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온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두 분이 공통의 결정을 내려야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단이라고 하면은 두 분의 좀 더 깊은 미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진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만큼 가까워지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관계가 형성되면은 두 분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은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 게 먼저예요. 용기를 내서 내가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피해보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감 있게 상대방 분에게 고백을 하면 분명히 상대방 분의 마음은 나에게 올 것이고 나 역시 상대방 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표현할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두 분은 공통의 목표가 생길 것이고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두 분은 어느 순간인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도움이 되는 관계, 더 깊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자, 조언 카드, 오른쪽에 있는 조언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의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여우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음을 상징하는 컵은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선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제일 처음에 봤던 카드처럼, 나인 오브 컵스 카드처럼 동상을 하나 조각해놓고 난 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쁠 거야, 어머 예쁘네, 이렇게 쓰다듬어줘봤자 뭐 할 건데요.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죠. 지금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카드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매력을 표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표출해주면서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표를 이룬 사람이다라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올 거고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이 함께 행동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인사 한 번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본인에게는 좀 새로운 생소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까 에이스 오브 스워드의 그 의미처럼 내 몸이 베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진짜 모습,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더 힘을 쓰셔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카드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8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에이스 오브 완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컵스까지 이렇게 8번 카드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내 몸이 베이는 거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 진실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라라는 이런 좀 의미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두 분의 미래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이 긍정적인 미래를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에게 느껴진다면 두 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타로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조언이 여러분의 짝사랑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타로카드 리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